로봇은 저는 명확하다라고 봐요. 이거 사람들이 자꾸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끝난 테마인데 왜 얘기하냐 이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저는 로봇은 끝난 테마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단순 테마로 봐서도 안 된다. 민수의 경제토크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님과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로봇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주식은 사실은 좋은 주식인데 관심 없을 때 사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네. 로봇 같은 경우가 확 또 로봇 없으면 맞아요. 로봇 주식도 없으면 투자자도 아니야 이랬다 그러죠. AI하고 그죠. 그렇죠. 이거 좀사 네. 가라앉았어요, 그죠. 네, 좀 이럴 때 가라앉았어요. 이제 보면서 스타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로봇은 네.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예.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면은 네. 안 이거 봐요. 로봇 끝났다라고 예. 생각하시고 자꾸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세요. 그럼 계속 쫓아가게 맞아요. 됐어요. 요즘 시장 보시면은 네. 올라가는 거 강하게 올라가지만 종가나 장중에 보시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굉장히 심하다. 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장난 아니다. 맞아요. 예. 막 상한가 갔던 게 마이너스로 가기도 맞아요. 하고요. 네. 그러면은 당일날 사서 상한가에 내가 상따를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로 가버리면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30%의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걸 만약에 신용으로 들어갔다, 미수로 들어갔다, 정말 아찔해지는 거죠. 하루에 막 60에서 70%까지 손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매매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지향이 아니라 지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일단 로봇은 저는 명확하다라고 봐요. 이거 사람들이 자꾸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끝난 테마인데 왜 얘기하냐 이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저는 로봇은 끝난 테마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단순 테마로 봐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업이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은 주로 이제 뭐 산업용 로봇을 공장이라던가 이런 쪽에 배치를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서비스용 로봇이 좀 화두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잠깐 이제 화면을 제가 보시게 되면은 이제 떠돌아다니는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 네이버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로봇이라는 것들에서 파생이 돼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제조업. 우리가 제조업에서 그렇죠.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제조업에서 공장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잘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죠? 이제 뭐 애국가나 이런 거 나올 때 거기에서 막 로봇 팔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러게요. 하는 그런 화면들이 스치듯 지나가는 걸 보신 기억이 있는 분들 정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주로 자료화면에서 보죠,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주로 뭐 자료화면에서 수출이 보고요. 어땠다 이럴 때 자동차 생산 공정 맞아요, 나오면 맞아요. 쭉 용접하고 네. 기계가 그렇죠. 문짝 팔 하나 있는 닫아가지고 뭐 로봇이 이렇게 하잖아요. 들어가지고 예. 용접하고 예, 무거운 물건 예. 들어서 옮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제조업용으로 쓰이는 게 그동안에는 이제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쪽들이 이제 서비스용으로 확대가 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서비스용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전문 되면 서비스는 뭘까요? 전문 서비스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서 로봇 같은 시 생긴 게 이 팔을 길게 뽑아가지고 예전에 가제트 팔 막 이런 거죠. 예. 길게 늘여가지고 물 같은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이런 구조용 로봇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거 보시면은 예전에 만화 좋아하시던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로봇처럼 생겼는데 위에가 사람이 앉을 수 있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 올라타서 이걸 작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서비스용 로봇. 이게 요즘에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시니어를 위한 입는 로봇이라고 하죠. 뭐 네, 그런 웨어러블, 챔스, 웨어러블 EX1이라고 하는 웨어러블 로봇. 이런 것들이 가서 정말로 고령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트렌드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트렌드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젊은 층들은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고령화되는 인구들은 돌봐야 되고 지금 일을 할 경제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인건비, 일할 인구가 없다 보니까 계속 그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올리면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은 물론 사람도 많이 채용해야 되는 게 맞죠. 윤리적으로 봤을 때나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맞는데 기업의 존재의 목적
어떤 거죠? 이윤 추구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간과 로봇을 놓고 둘을 단순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당연히 인간이죠. 인간일까요? 네, 맞습니다. 인간으로 네, 하고 싶은데 네, 안타깝게도 네. 그 업무에 따라서는 맞아요. 그렇죠? 업무에 네. 따라서는 기계가 잘하는 게 있다. 있어요. 네. 아직까진 그런데 네. 조금 더 먼 미래 생각해 보면 네. 약간 전 두려워지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일조차도 예.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 전부 다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박사님이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도 네. 박사님이 아니고 네. AI를 탑재한 로봇이 나와서 네. 대화를 서로 로봇끼리 사용관 차장님 네. 말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다음은 무엇입니까? 기계적으로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람과 똑같이 네. 사람처럼 생긴. 네. 왜냐하면 그 테슬라가 AI 데이에서 네. 공개한 로봇들을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정말 키도 사람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나오고 사람과 똑같이 생긴 로봇이 출연을 해서 각각의 관절에다가 액추에이터라고 하죠 우리가 그걸 탑재함으로써 정말로 미세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인간의 관절 그리고 표정 이런 것들을 다 구현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또 아까 이제 서비스 영역, 그 로봇 네. 영역하면서 설명 안 한 거 좀 먼저 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네. 일단 네. 이런 전문 서비스용 로봇에서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런 로봇들이 전문 서비스 쪽에 네. 이거는 이제 그 사족 보행 로봇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개로봇이라고 하죠. 로봇개 이런 것들이 산업 현장에서 인간이 쉽게 갈 수 없는 건물 사이사이 틈새 네. 아. 이런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탐지해낼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서비스로 왔을 때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는 홈 네트워크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각각의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이런 로봇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 명확합니다. 지금 가전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하나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들이 판매하는 가전이 각각이 사물 인터넷과 로봇으로 다 연결이 되는 초연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가구 1로봇 더 나아가서는 1인 1로봇 시대가 되면서 이런 모든 집안의 서비스들을 다 로봇이 총괄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들을 음성 인식을 통해서 AI가 탑재된 로봇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나 오늘 뭐가 먹고 싶은데 만들어줘 라고 하면 로봇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면서 어떤 주방이라던가 냉장고, 조리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레시피까지도 전부 다 AI가 탑재된 이런 상태에서 할 수가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예. 이런 영역들이 또 새롭게 지금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올해 초 그리고 작년 말부터 가파르게 올라왔던 그런 영역을 또 하나 새롭게는 아닌데요. 완벽하게 새롭게는 아닌데 이런 영역들이 예전에는 산업용으로만 좀 국한이 되면서 로봇은 산업용이야 라고 생각했던 분야들에 이런 서비스용 로봇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자, 로봇이 이제 앞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해주죠. 거기는 뭐 100% 동감합니다. 로봇은 점차 사용하는 곳이 줄어들고 로봇의 개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일도 있겠습니까? 맞아요. 없죠, 그죠? 네. 다 늘어날 것인데.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하는 속도냐. 그다음에 지금도 로봇 관련주를 볼 때 우리가 좋긴 한데 이 정도 캐파 뭐 매출 이거 갖고는 아직 산업이 제대로 된 거죠. 2차 산업 내지는 자동차만큼 왕성한 산업이 아닌 거 아니야. 숫자가 아직 안 나와. 뭐 이런 고민들 좀 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아직까지는 조금 예. 크게 나오는 기업도 있기는 있는 반면 네.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이번에 이제 테마성으로 형성이 되면서 네. 좀 우르르 같이 올라온 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는 눈을 키우는 공부가 이제 반드시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주가들이 지금은 어떤 테마성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의 로봇 기업에 대한 인수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인 R&D 투자는 우리가 모르는 새에도 대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하고 빅테크 있죠. 기업들은 맞아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몰랐던 것들일 뿐이고요. 그게 표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지분 투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네. 네, 가장 유명한 이제 로봇 기업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결국은 삼성이 지금 기술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로봇에 대해서 갑자기 안 하고 있다가 나 이거 할 거야. 덜렁 살 거야. 네, 절대 갑자기 그럴 리가 뛰어들어온 없죠.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이제 네. 시니어용 웨어러블 로봇도 내놓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의 향후 트렌드
산업의 크기라던가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갈 것이고 결국 그 산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그런 기업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이런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될 트렌드의 산업에 속해 있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돈으로서 인수를 해서 더욱더 키우고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당장은 이 산업용 쪽의 비중이 아직은 더 크고요. 서비스용이 작기 때문에 지금 이 민간 기업들의 행보가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거 산업이 확실하게 커졌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맞기는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눈을 떼지 말고 봐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로봇의 분야가 점점 더 넓혀져 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1인 1가구 1가구 1로봇 그리고 1인 1로봇까지 넓혀져 가는 과정에서 저는 로봇 관련주 같은 것들을 총체적으로 만약에 완벽하게 수익 실현을 하고 안 쳐다보는 시점을 잡는다고 하면은 제가 로봇을 하나 가질 때 그 시점으로 그때 아마 시장이 포화라고 보게 될 것 생각하시는 같아요. 거죠. 네. 제가 살 정도면은 저도 이제 아주 늦은 편은 아니거든요. 얼리 어댑터 아니세요? 얼리 어답터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기차를 네. 구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로봇을 구매하는 네. 그런 시점에서 우리 가구에 1로봇이 들어왔다라고 네. 하면은 어느 정도는 로봇에 대해서는 손을 떼고 저는 아마 그 다음 섹터에 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때 좀 말씀해 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 전기차 샀어요. 그다음에 네. 우리 집에 로봇이 들어왔어요. 대대적으로 예.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네. 그거를 시장은 커지지만 네. 그 단기적인 시장 확산의 1차가 마무리된 시점으로 네. 우리는 그때를 알고 그래서 제가 꼭 지표는 아닙니다. 네. 참고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죠. 말씀하신 거를. 자, 그러면 로봇 시대가 다가오고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서 네. 접근을 하냐고요. 그죠? 그렇죠. 네.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 맞아요.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결국에는 그 네.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엑기스가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로봇 관련주들 최근에 좀 핫했던 것들을 좀 살펴보면 가장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예. 되겠죠. 네,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거의 1월부터 시작을 바로 했는데 그때가 33,000원 대였죠. 그래서 15만 원까지 갔으니까 5배가 조금 안 되게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올라왔어요. 그랬던 만큼 이제 아무래도 부작용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단기간에 정말로 엄청나게 큰 숫자가 만들어지는 산업은 또 아니기 때문에 물론 발전은 꾸준하게 해나갈 거고요. 굉장히 급속 성장을 당분간 이어나갈 가능성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을 안고 연초에 또 연초 효과와 더불어서 유동성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났던 거죠. 연준 쪽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까지는 아니어도 이제는 금리 인상은 끝낼 것 같다라고 했고 또 근데 투자자들은 연준에서 아무리 우리 금리 인하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연준 연말에는 금리 인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안 믿는 게 유동성들 아니라 안 믿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쵸. 야, 네. 금리 내려야 돼 지금. 맞아요. 네.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그러니까요.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결정을 잘 해주시리라 좀 생각을 어쨌든 하고요. 금리 상승이 이제 어쨌든 멈춘다는 거에 대한 효과로 네. 로봇도 성장주로 주목을 받았다 맞아요.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성장주로서 네. AI라던가 로봇 예. 같은 쪽들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쪽의 일부 종목의 움직임까지 나타났었던 그런 흐름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종목들을 가파르게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렇다고 해서 기술력이 과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은 과도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재무제표를 굳이 한번 들춰보자고 하면은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재무제표인데요. 네, 네. 연간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 쭉 보게 되면 매출액이 이거 분기 아니에요. 연간으로 11억, 17억, 54억, 90억. 분기 아니에요? 네, 이거 연간입니다. 안타깝지만 네. 연간이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이 당시에 비해서 매출액 자체가 숫자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는 아직도
이 시총에 만족할 만한 매출을 내고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죠? 여기에서 이제 매출액이 증가 비율. 뛰어가는 증가 비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이제 올해에는 또 230억 그리고 2024년에는 여기에서 2배 이상의 매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예. 여기에서는 이제 삼성의 인수 이런 효과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분 투자에 이어서 그렇죠. 지금 인수까지도 삼성전자에서는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 네, 맞아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매출액이 지금 나와 있는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이 과연 지금 2024년 밸류 여기에 나온 걸로 해서 150억인데 제가 그냥 200억을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200억 가정을 해보면 지금 시총이 지금 한 2조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게요. 빠져 네. 있는데도요. 네. 그러면은 200억 가정하면 PER이 100배네. 100배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항상 성장성과 모멘텀을 갖추고 가는 산업에서는 이런 밸류들이 통용이 되죠. 되고 네.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밸류를 생각하고 사면 사실상 이번 같은 파동에서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것도 못 사죠. 네, 단순히 밸류만 생각하면요. 하지만 이 산업의 향후 성장성과 크기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글로벌 빅트렌드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이 밸류를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면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급등을 했다가 15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데도 시총이 1조 거의 2조 원이야. 네. 그죠? 사실 로봇 관련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산업이나 캐파가 작다. 시총 한 2천억 뭐 이랬었어요. 그죠? 맞아요. 그랬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조 원을 넘었다가 그죠? 그렇죠. 지금 빠졌는데도 2조 원이야. 어쨌든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네. 지금 뭐 당장 사자는 게 아니라 관심을 분명히 삼성이 한다니까 관심을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다른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쪽을 네. 또 봐야 돼요? 네, 그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네. 이렇게 태동하는 산업, 아직까지 숫자가 안 나오는데 관심은 뜨거운 산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볼 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대기업과 이미 그것과 관련된 제품들의 공급, OEM이 됐건 ODM이 됐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게 에브리봇 같은 기업들을 제가 말씀을 그것도 드렸었죠. 삼성이죠. 로봇 삼성과 이제 청소기. 로봇 청소기 예. 하고 있고 자체적인 상표를 달아서 판매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상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이 테마성으로 묻어서 갈 때는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 사면은 야 이거 가는 거 보면서도 시총이 막 5천억 됐는데 여기서 또 8천억, 1조, 2조? 약간 매출은 근데 얼마 안 되고 영업 실적 마이너스예요. 영업 적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굉장히 불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에브리봇 같은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숫자가 로봇 청소기, 나오는, 로봇 맞아요. 청소기는 또 이것도 로봇과 관련이 되어서 계속 갈 거예요. 하지만 이미 로봇 청소기라는 분야가 숫자가 안 나오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삼성과는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 단순히 로봇 청소기에서 더 발전된 로봇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런 기업들의 역할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뭐 제품을 납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기업의 지분 투자가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들.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올해 초에 이제 투자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것보다 더 빠르게 하고 있었던 건 사실상 LG전자예요.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웨어러블 형태의 서비스 로봇을 아마 기획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전부터 이미 로보티시라던가 이런 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빠르게 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했어요. 그쪽 자체로도 하고 있었겠지만 결국은 로봇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전 이런 분야에 판매되고 있는 것과 다 결부되어서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사물 인터넷과 가전이 전부 다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당연히 1인 1가구 1로봇 1인 1로봇 이걸 다 아주 오래전부터 기획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 같이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대기업이 투자하면서 협업하는 기업들 하고요.
그 로봇 관련주 가운데서도 뭐 기술력이 있는 또 대기업과 손잡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그런데도 이제 언급이 좀 된 바가 있고요. 맞아요. 인탑스 같은 경우는 사실 로봇 기업이 아니면서 로봇이 많이 팔리니까 이게 케이스 만드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뭐 네. 휴대폰 케이스 그다음에 진단 키트 이 플라스틱 케이스 만드는 인탑스인데 네. 인탑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물론 좀 조정은 다시 받고 있지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로봇 산업도 좀 이게 여러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네.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로봇 관련주 초창기에 좀 말씀드릴 때 많이 말씀드렸던 분야가 이쪽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감속기 쪽. 아, 네, 그렇죠. 네, 감속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SBB테크라던가 SPG 맞아요.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역시나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빠져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가장 기초적으로 로봇이라는 분야를 할 때 사용이 필수적으로 돼야만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로봇이라는 분야가 이제 테마로 묻었어요. 근데 묻은 이후에 아까 인탑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묻은 이후에 이제 가파르게 다시 주가가 빠지는 이런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걸 보고 다시 진입 시점을 잡아야 되느냐. 로봇이 매출 비중의 전부가 되고 많이 나오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본업들이 잘 되고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로봇이라는 테마가 붙었는데 이게 언제 다시 숫자를 내줄 수 있을 것이고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로봇과 관련된 매출이 증가가 될 거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인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을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판 봐주시고요. 뭐 광범위하게 보면 뭐 LG전자 이런 데도 로봇 많이 하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두산 같은 경우도 이제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 상장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런 쪽으로도 어쨌든 로봇 관련해서 여러 분야로 좀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네, 굉장히 다각적으로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거 잠깐 아까 이제 인탑스 네. 쪽인데 이거 연간 역시나 이제 재무제표입니다. 보시면은 인탑스는 기본적으로 본업에서 실적이 그쵸? 굉장히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었던 회사예요. 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조 1,000억까지 매출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1,420억에 당기순이익이 1,000억이 넘을 정도로 실적이 잘 나왔어요. 물론 이게 고점이 되면서 올해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본업이 일단 휴대폰 이런 쪽들이 기본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관련된 부품이라던가 케이스 이런 쪽들도 같이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다시 내년부터는 재증가 상태로 돌아설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이렇게 꾸준하게 순이익을 내왔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900억인데 그냥 1,000억으로 한번 편의상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1,000억으로 잡으면은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6,200억이거든요. 빠져서. 네. 그럼 단순 PER 계산해 보면 6배 정도예요.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6배가 나오면은 로봇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실적 못 내는 기업들도 시가총액 이렇게 커졌는데 이거 싼 거 아니냐. 근데 봐야 될 것은 로봇에만 특화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렇죠. 걸 보시고 과연 로봇으로 나오는 매출이 얼마나 될 것이며 여기다가 어느 정도의 기대감 우리가 흔히 말하는 PER을 부여를 해줄 수 있는 숫자가 얼마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주가는 굉장히 또 크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지금 시장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인탑스도 오늘 좀 좋은 조정을 또 줬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로봇이 쉽게 꺾일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봐서 전 저점을 또 지지받는 밑꼬리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이제 과매도 인식이 외국인들도 이 올라갈 때 가지고 있었던 지분들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떨어진 구간에서 다시 늘리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조금 길게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인탑스도 들어갈 만한 기술적인 자리가 오늘 1차적으로는 좀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로봇 관련주 쪽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해주실 얘기는 얼추 다 하신 거죠? 네, 얼추 네, 뭐 네. 다 드렸고요. 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두산 같은 기업도 네. 우리가 좀 관심에서는 소외가 좀 약간 돼 있는 것 같아서 예. 안타까워요. 이게 워낙에 조금 초기 테마라고 보이다 보니까 일단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좀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
그리고 로봇에 좀 특화돼 있는데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 이런 쪽들의 주가 상승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두산도 봐야 되는 이유가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디스카운트를 50% 정도는 받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협동 로봇 이쪽에서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느냐. 가장 큰 국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에요. 두산에 지금 속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조정을 주고 있지만 올랐던 것도 사실상 다른 로봇주 비하면은 탄력은 많이 적었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적절한 시점까지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시고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조금 시가총액이 너무 작고 매출이 아직까지 안 나오거나 네. 또 대기업과의 협업이 없고 이런 기업들보다는 이제는 한 번에 테마 파동이 지난 이후에 재상승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실체가 있는 기업들로 옥석 가리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는 평소에 하고 주가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떨어졌을 때 산다, 그죠? 맞아요. 공부는 네. 안 하고 주가가 올랐을 때 막 사고 싶어지는 네, 인간의 그럼 금방 본성. 팔게 되죠. 그러니까 네.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야 돼요. 최근에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현대 무백스 이런 거 그러는데 뭐 만드는 회사인가? 여기도 결국 뭐 이렇게 보면 네. 그 물류 플러스 맞아요. 자동화 이런 거거든요, 네. 그죠?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빙 뭐 X 이렇게 해서 그죠? 근데 네. 이름이 무백스 이러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공부를 하자는 말씀이시고요. 네. 로봇 관련된 여기까지 쭉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30초만 네. 왜 로봇인가 지금 왜 로봇을 보자고 하는가? 지금 네. 뭐 로봇 아무도 안 보는데 말이야. 그거는 좀 표현이 그렇고 관심 세상 관심 없는데 왜 차장님 로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네. 30초만 마무리. 저는 항상 이제 볼 때 주가도 올라가면 기분이 좋죠. 하지만 그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산업의 크기 정말로 될 것인가를 판단하고 정부가 밀어주고 민간 기업이 끌어나가고 이런 흐름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흐름이 이미 로봇에서도 관측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전부 다 서비스 로봇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편의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인건비 이런 것들 고령화 그리고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환경들 봤을 때에는 로봇이 안타깝게도 인간을 대체하는 건 저는 그냥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 있을 때 관심을 두시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줄 때 내가 이 종목 공부하면서 어디에서 사면은 다시 예전과 같은 파동들 그리고 그 이상의 주가 수익률을 내가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걸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분야가 바로 로봇이다. 그리고 AI 이런 쪽들도 같이 더불어서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역사도 배우고 그렇죠? 네, 또 로봇도 배우고 스터디 많이 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